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회로이론 5주제 제2강이 되겠습니다. 자, 2강. 자, RL 소자로만 구성되고 여기 직류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어떠한 과도 현상이 발생되는가? 어떤 과도 현상의 어떤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원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과 같은 이제 RL 직렬 회로의 시간 제로에서 직류 기전력 2를 인가하는 경우에 과도 현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과도 현상 따지기 전에 전류 I가 인가되면 이때 이 회로 내에서의 KVL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네, KVL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KVL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전류가 흐르니까 R에서의 전압 강화, 그 다음에 L에서의 전압 강화 발생하겠죠. 그 식이 바로 뭡니까? R에서의 전압과 L에서의 전압. 그래서 이제 R에서의 전압은 저항 아래 IT의 전류의 곱, 그 다음에 전압은 L의 DT분의 DI. 이게 되죠. DT분의 DIT. 이게 바로 이제 KVL 적용했을 때 전압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류가 인가되면 라플라스 변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매우 쉽기 때문에 바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전류 방정식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는 요 식이 되었으니까 E라고 하는 것은 상수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R 곱하기 그다음에 IT라고 하는 것은 시간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DT분의 DIT. 이건 어떻게 돼? 미분의 형태죠. 미분의 형태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 내용을 한번 잘 거슬러서 생각해 보시면 요건 이제 상수니까 S분의 2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R에다가 I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IS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L 곱하기 요거 도함수, 즉 미분은 어떻게 되냐면 SIS 마이너스 I0다 이렇게 됐죠. 이 I0는 뭡니까? 전류 I의 초기값이다. 그런데 여기 초기값은 뭐예요? 투입되기 전에 흐른 전류가 있어 없어? 없죠. 예, 투입되자마자는 결국은 뭐예요? 바로 투입되기 전과 같은 전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값이 얼마다라고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RIS 그 다음에 LS의 IS니까 IS를 묶어버립시다. IS 묶어버리면 R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LS가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이 식에서 IS를 정리했었죠. IS는 어떻게 돼? S분의 2 있고 그 다음에 R 플러스 LS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얘도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S, 즉, 여기 보면 이 LS 플러스 R이라고 하는 함수에 S의 최고차항이 1차 함수죠? 근데 거기 어떻게 돼? 개수가 있잖아, L로. 얘를 항상 뭘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1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L을 바깥으로 빼줘야 되겠죠? L을 바깥으로 빼주면 S 플러스 L분의 R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L이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L분의 2가 되죠? 그래서 S 플러스 L분의 R에 L분의 2가 되니까, 얘는 이제, 부분분수로 정리하면 되겠지. 예, 이제 부분분수로 정리하면 되니까, 이 값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분모만 요렇게 최고차항이 다 1로만 정리되면 이걸 바로 그냥 이렇게 부분분수로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S, 그 다음에 S 플러스 L분의 R, 요렇게, 부분분수가 됐죠. 그래서 S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L분의 R 전체분의 B 이렇게 부분분수가 됐고 그럼 이때 A는 어떻게 구하느냐? A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원래 원식 그대로 갖고 오죠. 원식에다가 A 밑에 있는 S로 곱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S가 제로가 되는 그거 바로 뭐야? 분모가 제로가 되는 게 S가 제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S하고 S가 약분되고 S가 제로일 때 이 제로 넣어야지. 제로 넣으면 어떻게 돼? L분의 R분의 L분의 2가 되지. 그러면 L 약분되니까 R분의 2. 이게 바로 A 값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B 값은 어떻게 됩니까? 또 역시 원식에다가 B
밑에 있는 요것을 곱하라고 그랬죠? 곱하고. 그 다음에 얘를 제로로 만들어준 S값은 얼마냐? 마이너스 L분의 R이지. 마이너스 L분의 R. 그래서 대입하면 이렇게 약분되죠? S에다 어떻게 돼? 마이너스 L분의 R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L분의 R 분의 뭐가 돼? L분의 2가 되는 거죠? L 약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R분의 2 서로 공통이니까 R분의 2를 바깥으로 빼면 여기만 마이너스가 되면 되죠? 왜? R분의 2에 이게 B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R분의 1을 빼면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L분의 R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S분의 1은 뭐예요? 예. 역변환하게 되면 1 S 플러스 L분의 R을 역변환시키면 2의 마이너스 L분의 RT다. 그래서 전류에 대한 전류 방정식을 구하면 R분의 2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L분의 RT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식을 이용하면 금방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전류 방정식을 구했는데, 자, 전류는 지금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전류 I는 R분의 2의 1 마이너스 2의 L분의 RT다. 그럼 먼저 이 R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요 가로 안의 값을 R분의 2만큼 배수를 해줬다는 얘기니까 먼저 이 안의 거를 먼저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안의 거를 해석해 보면 두 개의 함수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의 마이너스 L분의 RT라고 하는 함수야. 그러면 두 개의 함수니까 두 개의 함수를 구해서 어떻게 빼줘라 이런 말이죠. 그럼 먼저 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1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그 값이다 이런 말이야. 1.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L분의 RT죠. 2의 마이너스 L분의 RT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먼저 어떻게 t가 제로일 때면 어떻게 돼? 2의 0승이죠. 2의 0승은 얼마야? 1이지. 1. 그래서 얘는 이 분모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 2의 마이너스 L분의 RT는 2의 L분의 RT 전체분의 1 이거죠? 이거가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자, t가 제로면 전체가 제로니까 2의 0승은 얼마? 1이지. 1. 예, 1입니다. 1. 그러니까 1이면 여기 아까 1이었죠? 그 다음에 t가 무한대라고 하면 어떻게 돼? 분모가 무한대가 되지. 무한대분의 1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의 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1에서 요 함수를 빼라는 얘기 아닙니까? 빼면 어떻게 돼? 1에서 요 함수 빼면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난 그림에 몇 배를 하라는 거야? R분의 2배만큼 하라는 얘기지. 1 곱하기 R분의 2 얼마가 돼? R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변형시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시간과 그다음에 이 함수값에 대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류 I 값을 구하는 이 그림 자체는 여기 나오는 굵은 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죠. 자, 이게 처음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떻게 돼? R분의 2, 이 값에서 그 다음에 뒤 R분의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감소하는 이 그래프 두 개를 빼주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떻게 돼? 초기값 제로에서 그렇죠? 이 초기값 제로에서 점점 증가해져. 점점 증가해서 최대 어디까지 가게 돼? 정상 상태 전류값은 R분의 2에 접근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 방정식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러한 그림이 된다. 자,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이제 시정수 또는 이제 시상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의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죠. 시정수란 정의는 무엇이냐? 자, 전류 0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과 정상 전류가 만날 때까지의 시간. 예. 그러면 자, 이 그래프에서 이 전류 그래프죠. 전류 0점에서의 접선을 그은 거죠. 전류 0점에서 접선을 그었다는 얘기는 뭐야? 전류 0점에서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접선이 바로 기울기니까 접선을 쭉 걷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상 전류값에 만나는 그때 그 시간이 뭐냐? 요 시간을 우리가 일단 여기서 타우라고 정했습니다. 타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 전류와 만나는 그 시간이 타우인데, 그럼 그때 그 타우에서의 전류값이 얼마냐? 타우에서 전류값이 얼마냐? 그 값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그 값을. 예. 그럼 그 값을 구하게 되면 결론인데, 자, 시간에 대한 전류값은 정상 전류 13.2%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보면 전류 0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과 정상 전류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이 시간이죠. 그때 그 시간에 대한 전류값, 그것은 정상 전류의 63.2%가 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자, 이 전류 방정식에서 전류 0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 어떻게 돼? 미분하라는 얘기죠. 이것을 미분해서 거기에다가 시간 t에다 제로를 대입하면 그때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그 기울기하고,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세타로 되어 있거든, 세타. 그러면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여기 보면 요 시간, 타우분의 뭐가 돼? 타우분의 요 높이, r분의 2가 되겠지. r분의 2. 그렇죠? 왜?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니까. 높이는 지금 r분의 2로 정해져 있고, 여기는 타우라고 가정했잖아. 그렇죠? 자, 요식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아까 전류 0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전류 0점에서의 미분값에다가 t = 제로 대입한다. 그러면 자, 여기 전류 i가 r분의 2에 1-2의 마이너스 l분의 r t인데 얘를 미분하라고 했죠? 자, dt분의 d, 그죠? 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런 말이야.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r분의 2는 그대로 놔두고, 예, 1 상수니까 미분하면 얼마? 제로. 자, 그 다음에 이 2를 미분하면 어떻게, 위에 게 내려오죠? 예, 요거 한번 미분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l분의 r 곱하기,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미분한 거죠. 미분하면. 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약분하니까 l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l분의 r t인데, t에다 얼마를 집어넣는 얘기야? 0인 시간, 0. 그러니까 0 집으면 어떻게 해? 0 집으면 여기 0이죠? 0이면 얼마? 1. 2의 0승은 1이니까 바로 l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서로 같은 거네. 그죠? 이퀄 어떻게 해야 돼? l분의 2가 서로 같은 거지. 그러면 요렇게 약분하고, 자, 요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r 타우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거 내려오고. 그러면 여기에 l분의 1이 되지. 따라서 타우가 가면 타우는 어떻게 해? 타우는 r분의 l 값이 된 거죠. r분의 값. 자, 그러면 이제 이 타우라고 하는 값이 r분의 l 값인데, 그 r분의 l 값, 그 시간에서의 전류값을 구하자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R도 정확히 오hm, L도 정확히 이제 오음으로 표현이 될 건데, 어떻게 돼? 타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단위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게 돼? 시간의 함수니까 타우도 어떻게 돼? 타우도 시간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타우도 시간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는 타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단위가 없지만, 우리가 이 그래프 상에서는 타우라고 하는 것, 이 시상수 또는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함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r분의 l 시간일 때 그때의 전류값은 얼마냐? 그걸 한번 따져보면 되겠죠. 전류가 r분의 2에 1-2에 마이너스 l분의 rt인데 그 시간이 얼마야? r분의 l이라는 얘기지. 예. r분의 l이라고 하는 시정수에서 값을 구해보자는 얘기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분하니까 2에 마이너스 1승 되는 거죠. 그래서 r분의 2에 1-2에 마이너스 1승 요거.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얘가 r분의 2에 0.632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야? 이 정상 전류의 63.2%의 크기다 이런 얘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류라고 하는 함수를 그려봤을 때 이 시정수라고 하는 개념은 이 전류 0점에서의 접선이 정상 전류와 만날 때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한 함수값, 그 시간에 대한 함수값이 얼마냐라고 따져보니까 전체 전류 크기의 63.2%가 되더라. 이것을 바로 그 시정수 일대의 전류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자, 여기서 이 시정수가 길다 그러면 어떤 얘기야? 시정수가 길다. 그럼 타우가 길다는 얘기지. 타우가 길면 어떻게 될까? 그림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을 그리면 이렇게 될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타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타우가 커진다는 얘기는 과도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과도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가 타우라고 하는 것은 R분의 L 이렇게 표현되었으니까 만약에 저항이 일정하다. 그런데 인덕턴스 L이 커진다라고 하면 시상수가 커지고 시상수가 커지면 과도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것들은 이제 정리를 한 것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탄젠트 세타는 dt분의 di니까 결국 어떻게 돼? i를 시간으로 미분해라 해서 전류를 시간으로 미분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얼마? t0 집어넣으니까 l분의 a가 됐고, 그 다음에 결국 또 걔가 또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면 타우분의 r분의 a가 되는 거죠. 아까 그림 그렸을 때 밑에 시간에 대한 타우, 그 다음에 높이 r분의 a, 그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 갖게 되는 타우는 뭐가 되냐면 R분의 L이다. 이렇게 했고, 자, 그때의 시정수에서의 전류값이 얼마냐? 전류값 구해보니까 어떻게 돼? 지금 쭉 설명드렸던 거죠? 해보니까 전체 크기의 0.632배, 즉 63.2%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참고로 이제 감소의 이유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감소의 이유는 뭡니까? 이 함수 자체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소한 형태가 바로 이제 감소의 율이 될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시정수의 역수, 얘가 이제 L분의 R, L분의 R, 이게 바로 이제 감소의 율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타우, 2타우, 3타우 경과시의 크기는 얼마냐? 이게 참고로 한번 알아본 것입니다. 예, 이제 전류방전식을 구했으니까 이 회로 내에서의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그 다음에 L에 의한 전압 강화, 그 크기가 얼마 되느냐, 그것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맨 처음에 원래 식이었죠. R에 걸리는 전압, L에 걸리는 전압, 이것을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원래의 식에 의해서 보면 어떻게 표현됐었습니까? 우리가 E라고 하는 값은 R에 IT 플러스 L에 DT분의 DIT 이렇게 되니까 R 곱하기 전류를 곱하고, 그 다음에 IT를 미분해서 L하고 곱해라. 이런 말이 되겠지.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자, 여기 이제 VR로 표현됐는데, 자, VR은 R의 IT가 되겠죠? 그러면 R 곱하기, IT가 뭐야? R분의 2에 1-2에 마이너스 L분의 RT니까 이거 계산하면 2에 1-L분의 RT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 L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L, DT분의 DIT가 되죠? 그래서 L분의 R에 2에 마이너스 L분의 RT. 아까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자,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 2에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L에 대한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T가 만약에 제로면, 그렇죠? T가 제로로 간다.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는 리미트. 자, T가 제로로 갈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할 때는. 그런데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하고 그냥 T가 제로일 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T가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T가 제로면 여기는 제로가 되니까 2의 0승 얼마가 돼? 1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VL 값은 그냥 가해진 전압 E 값이 그대로 다 걸린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죠. T를 무한대. 이때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L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저장 소자니까 에너지가 충분히 다 저장되었을 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다 충분히 저장되었을 때 여지간 T가 무한대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2에 마이너스 무한대 얼마? 제로가 되지. 그래서 곱하면 제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L에 걸리는 전압은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여기에
이 전원전압이 그대로 다 걸리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T = 제로서는 L은 개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개방이 되어야만, 여기에 있는 요 전압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전압이 여기 양단에 걸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전압값이 E가 그대로 여기 양단에 걸린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무한대가 되면 L에 걸리는 전압은 제로야. L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란 얘기는 뭐야? 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없다. 그러면 소자로서는 있지만 전기적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뭐로 표현하냐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락 상태가 된다 이런 말이야. 단락 상태. 그러니까 RL 회로에서 직류전압을 인가를 해보니까 L의 특징이 바로 결정되는 거지. L의 특징은 초기에는 개방되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단락 상태로 바뀐다. 그렇죠? 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L의 특징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방정식을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전류 방정식을 구해보면, 먼저 항상 전체 전류를 따집니다. 자, 이 전체 전류는 정상 전류와 과도 전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상 전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무한대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RL 회로니까 L이 충분히 에너지를 저장했을 때를 전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T가 무한대로 갔을 때의 전류 이무도,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대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도 현상이 끝났다는 얘기지. 과도 현상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정상 상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정상 상태의 이 전류 자체는 지금 직류가 공급되고 있으니까 직류 공급되면 어떻게 돼? dT분의 dIT 이게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지. 이 값이 제로란 얘기야, 제로. 예.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전류 크기의 변화량이 없다. 그러니까 dT분의 dIT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L에 걸리는 전압은 뭐냐면 L dT분의 dIT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값이 얼마란 얘기야? 제로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정상 전류만 따져보게 되면 이 뒷부분이 없으니까 뭐만 나오는 거예요? E는 R의 IT만 되겠지. 왜? E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R의 IT 플러스 L의 dT분의 dIT가 되는 건데, 이게 없어지니까 요게만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정상 전류 크기는 얼마 돼? R분의 E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과도 전류.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 같이 인덕턴스 특성에 의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인덕턴스의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 변화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T = 제로인 순간에 인덕턴스로 전류가 공급되어 들어온다고 하면 T = 제로 이전의 시간, 투입되기 전의 시간에 L에 공급되는 전류의 크기는 얼마였어요? 제로였지. 없었으니까. 근데 T = 제로 되는 순간에 전류가 인가되면 L은 전류 인가에 반응을 해서 전류가 인가되지 않는 상태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관성이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인덕턴스의 특징에 의해서 전류가 인가된다 하더라도 인가 초기에 L에 가해지는 전류는 얼마로 보냐? 0으로 보는 거야. 0. 네. 그래서 인덕턴스 특성에 의해서 전류 변화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죠. 왜? RL 소자가 있는 회로에 전류가 투입됐다 하더라도 L의 특성에 의해서 전류가 인가되지 않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야. L 특성이. 왜? 변화를 방해하는 거거든. 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것에 의한 기전력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로가. 그래서 T가 제로,
즉 스위치를 닫기 직전에 회로 전류는 0이죠. 투입되기 전에 0이야. 근데 투입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전류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T 이꼴 0 플러스, 즉 스위치를 닫은 직후에도 회로 전류는 0이어야 돼. 예, 회로 전류가 0이니까 어떻게 돼? 여기도 R 곱하기 0, L 곱하기 0의 변화 다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RIT 플러스 L DT분의 DIT가 0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과도 현상을 생각할 때 R, L, 그다음에 RC 이렇게 되더라도 무조건 과도 현상일 때의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항상 0이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 이것만 기억해 두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도 현상을 따질 때 전류가 스위치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전류의 흐름이 없었다고 하면, 전류 흐름이 제로였다고 하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투입되는 그 순간에 전류는 얼마로 본다? 0으로 본다. 예. 그래서 0이 되기 때문에 전압강은 발생하지 않지. 예. 그래서 KVL 법칙에 의하면 기전력의 합은 전압강의 합과 같으니까 전압강은 발생하지 않아. 그럼 뭐가 돼? 기전력도 제로로 본다 이런 말이야. 기전력도 제로로 본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RIT 플러스 LTT분의 DIT가 제로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요것을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미분방정식이잖아. 예. 미분방정식입니다. 이걸 이제 1차 미분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만약에 에너지 저장 소자가 L도 있고 C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 2개라고 그래. 2개. 그 다음에 미분을 2번 했다. DT 제곱 분의 D 제곱의 IT다 그러면 어떻게 돼? 2차 미분방정식이 되죠. 그럴 때는 2차 2개 미분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예, L 소자 하나밖에 없고 미분이 한 번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 미분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변수 분리하는 것이다. 변수 분리. 예. 이제 변수로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놔두고 요것만 넘어가. 그러면 LDT분의 DIT는 마이너스 RIT가 되겠고, 자, IT 밑으로 내려오고 DT 올라가고 L이 나눠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걸 양변을 적분한다고 그랬어요. 왜 적분한다고 그랬어? 요 포맷 보니까 어떻게 돼? 예. fx분의 f-x 아닙니까? 얘는 fx분의 dfx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바로 뭐냐면 로그 함수를 미분했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다시 적분하게 되면 이제 로그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 함수를 각각 양변을 이제 적분해 주니까 얘는 로그로,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예. 왜냐면 L분의 R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면 앞에 뭐만 있는 거야? 1dt죠? 1을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뭐가 돼? 그냥 t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L분의 R t다. 자, 여기서도 적분상수가 나오고 여기서도 적분상수가 나오니까 두 개를 합해서 뭐로 본다고 해서 그냥 K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난번 강의 때. 자, 그래서 자, 요 형태까지 됐으니까 이제 이 형태에서 이 ln it는 마이너스 L분의 RT 플러스 K인데 l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2를 밑으로 하는 로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2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ln it는 마이너스 L분의 RT 플러스 K니까 얘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IT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L분의 RT 플러스 K 이렇게 되니까 IT는 어떻게 돼? IT는 2가 올라가서 2의 마이너스 L분의 R 플러스 L분의 RT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구분된다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L분의 R T 곱하기 2의 K승. 2의 K승도 역시 미지수니까 미지수가 그냥 어떻게 돼? A 2의 마이너스 L분의 R T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IT로 정리하게 되면 A2의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더라. 그러면 전체 전류는 정상 전류 플러스 과도 전류 합이니까 정상 전류가 얼마였습니까? I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 전류고 I 트랜지언트 상태 전류니까 R분의 A, 여기 정상 전류, 그다음 과도전류는 A의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지수 A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T 이퀄 제로에서 값이 얼마냐? T 이퀄 제로에서 값 투입되려고 했을 때 그때 전류 값은 얼마가 돼? 제로죠, 제로. 제로가 되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T에다가 제로 넣으면 R분의 2 플러스 A의 2의 0승, 2의 0승 얼마? 1. 그래서 요게 제로가 되지. 그래서 A가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R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정리하면 R분의 2의 1 마이너스 2의 L분의 RT가 된다. 그래서 아까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구했던 거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똑같은 거야.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이 미분방정식을 통해서 구하면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직류가 인가되었다라고 하면 라플라스 변환으로 하게 되면 금방 우리 전류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방정식을 구하고 역시 이 방정식에 의해서 R에 걸리는 전압, L에 걸리는 전압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또 시정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라플라스 통해서 구했던 미분방정식 통해서 구했던 같은 식이니까 이것에 대한 시정수, 시상수, 그 다음에 R에 걸리는 전압, L에 걸리는 전압 이런 것들은 이제 값이 차이가 날 수가 없겠죠. 자, 지금까지 한 것 여러분 또 계속 반복하면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이 식을 가지고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 식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